안녕하세요. 한국문화유산 홍보대사 18기에 참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 반크의 단장 박기태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이 활동 참가할 때 어떤 마음을 품었나요? 전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마음을 품도록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글로벌 한국문화유산 홍보대사 18기로서의 자부심과 그리고 정체성을 갖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자부심과 어떤 정체성이 있을까요? 전 여러분들로 하여금 두 가지 임무를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21세기 문화 독립 운동가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세계 속의 문화 대한민국, 문화 대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독립운동가이며 또 자부심이자 또 앞으로 미래는 바로 문화 대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독립운동가 또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들 이 사진 속 이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독도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3,000개 된 섬 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한반도 모양의 바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독도에 있는 한반도 바위입니다. 이 독도의 한반도 바위는 아무데나 보이지 않습니다. 순간에 찰나의 순간 각도가 맞아야지만 눈앞에 대한민국 한반도가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이 활동을 통해서 바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여러분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홍보 대사로서의 주인공임을 알기를 바라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하여금 여러분들의 선배일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은 지금 21세기 반크 청년들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100년 전부터 이어진 우리 모두의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문화유산 홍보대 선배로서의 첫 모범이 되어줄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1907년이죠. 이 사진 속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 이때는 나라가 거의 망하기 임박했죠. 그때 일본 제국이 한국을 침략을 했고 또 강압적으로 식민지를 했던 그 순간이었죠. 그때 외신기자 맥킨지가 조선의 청년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왜 인터뷰했냐고요?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고자 의병으로 싸웠던 젊은이들이 이 기자의 눈에는 신기했나 봐요. 공무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또 신분이 높은 사람도 아닌데 평범한 청년, 바로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또 청년들이 나라를 구하고자 이렇게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의병이라고 부르죠. 그 의병에 대해서 외신기자 맥킨지가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의병들이 답했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우리는 죽겠지요. 아마 질 거예요.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차라리 자연으로 죽겠습니다. 이때 이 의병의 당찬 말에 이 맥킨지는 가슴이 먹먹해서 이런 말 적었습니다.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지만 난 그들의 눈빛 속에서 미소를 보았고 알았다. 가엾게만 느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적어도 그들은 동포들한테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고. 이 맥킨지라는 이 기자는 평범한 이 청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눈빛 속에서 그리고 이분들의 저 얼굴 속에서 바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과 우리의 미래를 느낍니다. 바로 나라를 구하는 것은 바로 이들처럼 청년들 그리고 이들처럼 당당하게 동포들한테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는 청년들인 것을 전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꼭 총과 칼을 들고 독립을 지키기 위해 썼던 건 아니었죠. 바로 우리 문화로 우리 독립을 지켰던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두 번째 선배죠. 바로 전연필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일제강점기 우월한 일본이 열등한 조선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세계 홍보했죠.
그때 전영필 선생은 한국 문화와 역사의 찬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문화유산을 수집하고 보호하는데 일생을 헌신했죠. 총칼이 아니라 문화를 지키고 문화를 만드는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일본이 전 세계 홍보하는 잘못된 뉴스, 우월한 일본이 열등한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당연하다. 이 잘못된 논리를 깨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를 수집하고 전 세계에 알리는 것만이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분은 총칼이 아니라 문화로 우리 독립을 운동했던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한 일 대표적으로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호했죠. 이분이 수집하고 보호했던 이것 때문에 바로 우리 문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성취물이며 한국은 찬란한 문화 대국임을 전 세계에 증명할 수 있게 되었죠. 총칼이 아니라 바로 문화를 지킴으로 우리나라를 지켰던 분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선배님이시죠. 자, 세 번째 선배입니다.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인들, 청년들한테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강조하며, 즉 반도국가라는 걸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식민지배를 합리화했습니다. 이런 말 했어요. 조선은 반도라는 위치 때문에 항상 일본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 되는 것은 숙명이다. 조선인들은 스스로 나라를 경영할 수가 없다. 조선인들 야만국이다. 이렇게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조선은 반드시 일본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잘못된 역사를 세계 홍보했죠. 이런 게 강조가 되면 조선인들은 독립운동할 수 있는 의지가 없어지고 영원히 일본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타파하기 위해서 바로 김교신 독립운동가가 이런 말 했죠. 바로 로마 문명, 그리스, 이탈리아 로마도 한국처럼 반도국가였지만 그들은 세계 문명을 창조했죠. 그리고 이런 말 했습니다.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아라. 한반도는 5대양 6대주로 나아가는 항구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변방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중심이며 심장이다. 물러나 있으면 숨으면 더 불안하지만 한반도는 세계 진출하기에는 최고의 위치다. 이런 식으로 김교신은 일본 제국주의 아래에서 꿈을 이뤄가는 한국인들한테 한반도는 세계 최고의 지정학적 축복의 나라이며 이 한반도의 위치를 장점을 삼아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계 문명 발전에 위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큰 꿈을 꾸도록 격려했죠. 바로 이분의 제자가 바로 1986년 베를린 마라톤 리스트 송기정 선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배는 의병, 그리고 여러분들 보는 앞에 김교신, 그리고 전영필 선생님이시죠. 이렇게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청년들은, 여러분 선배들은 빼앗긴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문화를 지키고 또 청년들한테 꿈을 주었습니다. 전 이런 독립운동가 분들 볼 때마다 감동합니다. 바로 나라를 되찾는 것을 넘어서 되찾은 나라 이후에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만든 분이잖아요. 그 나라는 바로 높은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바로 독립운동가 김도선님이시죠.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걸 넘어서 남에게 행복을 준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바로 높고 높은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길 바란다.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선배님이시죠. 자, 1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 바로 문화 독립운동가 분들은 이렇게 우리 역사와 영토와 문화를 지켰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바로 21세기 독립운동가십니다. 왜냐고요? 100년 전과 지금과 바뀌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강복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 교과서, 백과사전에는 100년 전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 그때의 내용과 지금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100년 전 여러분 선배의 꿈을 이어서 21세기 문화 독립운동가로 활동하길 바랍니다. 그 목표를 보여드릴까요? 각 나라 교과서 중에서 제일 유명한 미국 교과서입니다. 미국 교과서에서는 바로 21세기 교과서지만 100년 전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퍼뜨렸던 논리가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한국 첫 페이지가 중국입니다. 한국이 아니에요. 일본을 소개하는 건 주어가 일본이고 중국도 중국인데 한국은 소개하는 페이지가 중국이에요.
아직 우리나라가 독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외국 교과서 상에서 한국 소개 페이지에서는요. 어떤 내용을 보여드릴까요? 중국은 한국 역사의 대부분을 컨트롤, 지배했다. 다음에 during the Tang Dynasty, 당나라 때 코리아 once again became a colony of China. 당나라 때 한국은 다시 한번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대요. 그리고 1910년도에 일본에 합병이 되었대요. 당나라 때 한국이 다시 한번 중국의 식민지였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즉 처음부터 중국의 식민지란 얘기죠. 한국은 역사 처음부터 중국의 식민지였었고 당나라 때 다시 한번 식민지였었고 이렇게 중국의 식민지로 전전하다가 일본이 1910년도에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합병했다. 자,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할 때 퍼뜨렸던 그 가짜 뉴스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지금 21세기에도 각 나라에 퍼져 있어요. 이런 교과서 속에 나와 있는 시험 문제가 더 웃깁니다. 바로 중국의 한국 통치는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바로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배하면서 조선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조선은 어차피 중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 일본 도와준 거라고, 이런 내용이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죠. 이런 내용을 본 청소년들이 훗날 공무원이 됐나 봐요. 캐나다 공무원 사이트입니다. 장관급 사이트죠. 한국 소개한 내용이에요. 한국의 역사는 끊임없이 외국의 정복과 지배를 받아왔다.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가 되었고 그 중국의 지배는 1910년 러시아 일본 전쟁 이후로 일본의 지배가 되었다. 우리 역사를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가 아니라 처음부터 중국의 지배, 계속 중국의 지배를 받다가 결국 일본의 지배가 되었다. 아까 앞서 보았던 미국 교과서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옥스퍼드 유명한 교과서예요. 고대 한국이 다 중국 거라고 표기해놨어요. 역사 속 한국은 중국의 역사였다. 자, 반크에서 최근 2021년 5월이죠. 해외 제일 유명한 교과서,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지 유명한 교과서 40권을 분석했습니다. 이 중에 36권이 바로 중국의 만리장성 위치를 한반도, 평양북도, 평양남도, 신의주, 안동권까지 잘못 소개해놨어요. 원래는 만리장성 위치는 북경 근처 맞는 건데 이 북경 근처 만리장성을 오늘 한반도까지 미치게 했고 급기야 북한 영토까지 다 넣어버렸어요. 이 말 의미는 뭐겠어요? 고구려 영토였던 북한 영토가 전부 다 중국 영토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고구려 발해성을 중국의 성으로, 지금 만리장성으로 바꾸어버린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2021년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최신판 미국 교과서에서 만리장성 위치를 이렇게 평양 북도까지 뻗어 있죠. 그리고 고구려 영토가 다 중국 영토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만리장성인데 그 만리장성을 소개하면서 해외 교과서에서 이렇게 고구려 역사가 중국 역사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고구려 영토 대부분이 이렇게 중국의 영토로 되어 있어요. 최신 내용입니다. 올 초에 프랑스 박물관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의 영토가 없어졌습니다. 중국의 영토로 되어 있죠. 여기는 프랑스 국립박물관이고 연간 100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은 일본이라고 했죠. 당연히 방크에서 조기의 기능을 발견을 해서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시장 끝에 지금 이 지도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100년 전의 박물관이 아니라 지금 21세기 2021년 있었던 일이옵니다. 자, 우리나라 영토 역사뿐만 아니죠. 우리 문화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최근 뉴스죠. 미국의 유명한 신문사에서 한국 씨름을 설명하는데 일본 스모라고 해놨습니다. 씨름이 별로 안 유명하니까 유명한 일본 스모 이름을 빌린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박물관이죠. 이렇게 한국 한목을 설명했을 때 일본 기모노라고 해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문화, 우리 김치가 그 기원이 중국의 김치라고 또 중국이 최근 홍보하고 있죠. 그리고 한복도 중국의 의상이라고 또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외 웹사이트 내용이에요. 한국은 전체 역사를 통해서 해외에 침략, 합병, 점령을 당했다. 그 결과 한국인들은 고래사에 낀 새로 불렀고 세워가 되었대요. 여러분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하기 위해 썼던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세우라는 말, 그리고 반도국가라는 말, 이 내용이 21세기에서도 여전히 전 세계에 퍼져 있죠. 그리고 세계사 교과서예요. 한국은 왜 고래사에 낀 세우를 설명하세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이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즉 반도국가라서 한국은 이렇게 세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0년 전과 지금 바뀐 게 없죠. 이게 21세기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이렇게 한국의 위치를 반도국가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비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맨 처음에 이때 우리 독립운동가 김교신님 이런 말 했죠. 만약에 반도국가라서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될 운명이라 그러면 그리스는, 이탈리아는 바로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창조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역사인식을 퍼뜨려서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을 식민지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주게 했던 잘못된 논리가 지금도 여전히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되고, 우리는 문화 독립운동가로서 이 내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바꿔야 됩니다. 자, 이런 걸 안 바꾸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드릴까요? 바로 한국은 일본, 중국의 군사 경제적으로 포위되어 오랫동안 세우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경제발전으로 중요한 세월가 되었다. 여러분, 경제발전으로 중요한 세월가 되었대요. 바로 100년 전 이전의 역사가 중국과 일본에 낀 세월한 역사를 막지 못하니까, 우리 역사가 문화 공부가 되지 않으니까 경제발전에도 BTS나 블랙핑크 유명해져도, 우리 한류가 유명해져도 정체성이 세월하는 거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문화를 홍보해야 될 이유이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왜 잘못되어 있을까? 바로 1910년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고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 우월한 문명국 일본이 야만국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것은 당연한 식으로 잘못된 논리 퍼뜨렸죠. 이 내용이 강복이 되면 바뀌게 되는데 그 내용이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다른 나라 교과서에 퍼진 내용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걸 방치한 사이에 각 나라 교과서에 이 내용이 널리 퍼졌고, 오늘날 SNS로, 인터넷으로 퍼져 있습니다. 즉 100년 전부터 전 세계에 이 내용이 확산되었고, 너무 우리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독립운동가들처럼 여러분들이 21세기 문화 독립운동가로서, 그때는 빼앗긴 영토를 되찾는 거였잖아요. 독립운동가가. 여러분들은 문화 독립으로서 우리 문화를, 찬란한 문화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바로 21세기 독립운동가 활동으로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최신 해외 교과서예요. 이렇게 해외 유명한 교과서하고 웹사이트와 또는 책자에서 중국을 소개할 때 이렇게 찬란한 중국의 문화를 소개해놨어요. 일본을 소개할 때도 이렇게 찬란한 문화를 넣어놨어요. 근데 한국을 소개할 때는 이렇게 일본과 중국과 다르게 강아지 한 마리 그려놨어요. 중국은 저렇게 만리장성, 자금성 다 나왔는데 왜 한국만 강아지일까요? 제가 항의했습니다. 답변이 왔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출판사에서는 한국을 소개하지 않고 있대요. 이 강아지는 한국 게 아니라 중국산 강아지래요. 한국은 우리 교과서 없기 때문에 강아지가 중국 거에 있는데 장소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중국은 찬란한 문화가 많아서 꽉 차 있기 때문에 한국에 튀어 넘어온 거래요. 즉 저 강아지는 한국 게 아니고 중국산 강아지라서 안심하래요. 더 열받죠. 우리 역사 문화를 소개하지 않은 것도 열받는데, 우리가 소개하지 않고 우리 게 없으니까 바로 중국 문화가 튀어나온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21세기 문화 독립운동가로서, 여러분들이 문화유산 홍보대사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저 강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를, 역사를 바로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가 아니라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로 바꾸어줄 임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사명이 있는 거고요. 자,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문화대국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활동을 하게 되었죠. 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전 세계인들한테 문화대국 대한민국을 홍보할 수 있을까요? 자, 정말 좋은 시기죠. 21세기, 지금 2021년은 한류의 시기입니다. 세계인들은 이제 방탄소년과 또 블랙핑크, 또 영화 기생충 같은 우리의 대중문화를 떠올려요. 세계 한류 팬이 1억 명이래요. 정말 좋은 계기겠죠. 반만년 역사 속에서 최고의 기회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람들 한국 몰랐지만 지금은 한국 하면은 이렇게 BTS 떠오릅니다. 한류 팬들 1억 명이에요. 하지만 그 한류 팬들이, 1억 명 팬들이 한국의 대중문화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는 그 한류 팬들로 하여금 그 대중문화 한류가 아니라 바로 우리 유구한 역사 속, 문화 속 한류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방크 회원들은 저도 해외 한류 팬들한테 우리 역사 문화를 홍보했거든요. 한일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강의했는데 한류 팬들 이런 분들로 하여금 무려 한국 역사를 문화 홍보하는데 3,800명이 모였습니다. 전 이들로 하여금
21세기 한류뿐만 아니라 시기별로 한류, 즉 일제강점기 때는 3.1운동, 조선시대 때는 한글, 고려시대 때는 직지, 이렇게 시기별로 한류 스타가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전 세계 한류를 발판으로 삼아 세계인들로 하여금 대중문화 한류에서 우리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로 한류를 나가는 것이 문화 대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길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잘못된 우리 역사 문화를 고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등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방크 청년이죠. 신지원님께서 옥스퍼드처럼 유명한 콜린스 사전에 한복이 등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침 최근에 그 한복이 알다시피 기모노라고 홍보되어 있거나 또는 한복이 중국의 뭐 한푸에서 유래가 된 거라고 중국 홍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복은 기모노가 아니고 한복은 한푸가 아니라는 사실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전 세계 홍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유명한 사전인 콜린스의 저희 방금 청년 신지원님께서 이렇게 한복을 한국의 우리 역사 속 찬란한 문화라고 등재를 시켰고 마침내 콜린스의 한복이 최초로 등재가 되었죠. 또는 김치가 중국의 김치라고 된 부분을 방크 회원들이 이렇게 구글 사이트에서 김치의 근원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날이 구글에서 중국 설날 되어 있는 부분도 방크 회원들이 항의해서 이렇게 중국 설날한 부분을 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유명한 사전 같은 곳에 우리 한국 문화를 등재하고 잘못된 거 시정하는 거, 그리고 우리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문화 대국 대한민국을 알리는 일이죠. 저는 한국에 수많은 문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석굴암, 청자, 훈민정음, 현덕궁 있겠지만 전 그 중에서 직지를 홍보합니다. 특히 방크 청년들 여러분들 이 활동도 직지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유산 홍보대사로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왜 다른 수많은 것도 있는데 직지를 홍보될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직지가 전 세계 외국인들한테 한국의 창조적인 문화유산을 홍보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직지가 각 나라 수많은 교과서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구텐베르크랑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수많은 나라 교과서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독일의 구텐베르크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외국인들한테 우리 문화를 막 홍보하면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는데요. 세계인들로 하여금 그 세계인들이 청소년 시절에 반드시 공부했던 구텐베르크 성경과 유사한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직지를 얘기하면 쉽게 이해합니다. 즉 찬란한 한국의 문화를 홍보하는데 제일 쉽게 홍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 문화유산과 비슷한 유산인 구텐베르크 성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텐베르크 성경은 왜 들어가 있을까요? 서양의 교과서에서는 금속활자 이세스를 높게 평가합니다. 인류를 바꾼 유산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바로 금속활자 이세들이 바로 세계 역사를 바꿨던, 특히 유럽의 종교개혁 그리고 혁명을 일으켰던, 역사를 바꿨던 유산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위대한 금속활자 기술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78년 앞서서 바로 아시아의 한국에서 고려시대 때 금속활자로 인쇄된 직지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세계 유수의 교과서, 즉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있는 해외 출판사마다 저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가 유럽 역사를 바꾸고 세계 역사를 바꾼 것처럼 그 바꿨던 위대한 역사의 산 증인이 한국에서도 있었다. 바로 구텐베르크 금속활자보다 78년 앞섰던 직지라고 얘기해서 해외 교과서에 보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2018년도에 수천만 권 발행하는 교과서에 구텐베르크 옆자리에 바로 우리 문화유산 직지가 등재가 되었죠. 방크 회원들의 건의사항으로 세계 수많은 나라 교과서에 이렇게 직지가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막 홍보했으면 이렇게 등재 안 됐겠죠. 바로 서구사회에서 그냥 익숙하고 찬란했던 문화유산인 구텐베르크 금속활자랑 유사했던 우리 문화유산인 직지를 홍보함으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직지가 우리 문화유산이 등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홍보할 수 있었죠. 자, 둘째는 직지는 바로 한국 역사에 대한 편견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바로 100년 전부터 일본이 홍보했던 것 때문이죠.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야만국이었다. 문명을 발전할 수 힘이 없다. 이렇게 일본이 한국 식민 지배에 합리하면서 한국에서는 독창적인 역사가 없다고 비하했죠. 하지만 우리 역사에서 세계 역사를 바꿨던 구텐베르크처럼 독자적이고
바로 독창적인 문화가 무엇인지 했을 때 바로 직지죠. 바로 해외 교과서에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외국 문화를 수용조했던 그런 문화가 아니라 독창적으로 창조했던 사례가 바로 직지임을 소개할 수 있다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직지는 바로 세계 역사에서 가장 창조적인 역사라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직지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창조적으로 인정받는 금속활자 기술로 만든 책이라는 것을 홍보하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이 쉽게 감동하고 또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 바로 세계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 내용 홍보하자마자 충격받았대요. 왜냐하면 세계 역사를 바꿨던 유산은 대부분 서양에서 온 걸로만 알고 배웠는데 이렇게 서양보다 앞서서 금속활자로 문화를 창조했던 직지를 보는 순간에 외국인들이 큰 호기심을 보이고 감동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목판과 금속활자로 책을 인쇄했다는 것을 바로 한국 역사가 문화 민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정관 대단한 인경,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 이렇게 우리는 목판 인쇄본과 그리고 금속활자 인쇄본을 통해서 전 세계 문화 대국 대한민국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직지와 함께 우리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를 홍보하는 이런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선배님이죠. 아까 첫 번째 선배 의병 그리고 이렇게 뭐 독립운동가 분들처럼 21세기 여러분들과 앞서 활동했던 방크 선배 류지호님께서 이렇게 해외 유명한 교과서 5천만 원 발행하는 교과서에서 구텐베르크 설명하는 부분에 이렇게 직지를 이렇게 등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에는 구텐베르크만 되어 있던 이 부분을 제가 건의해서 이렇게 바로 1377년도 한국 코리아에서 이렇게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분으로 인쇄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서구 사회에서 유명한 찬란한 문화유산인 구텐베르크 성경과 동일하게 이렇게 한국에서 코리아에서 직지가 있었던 부분은 등재가 되었죠. 그리고 저 또한 해외 백화점 사이트에서 구텐베르크 성경만 나와 있길래 제가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 성경뿐만 아니라 78년 앞섰던 직지를 등재했죠. 그 교가 이렇게 저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서 바로 사이트에 이렇게 직지를 등재시켰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청년들한테 알렸어요. 그 결과 러시아 이런 말 했습니다. 금속활자 기술을 보면서 감동했다고. 그런 이런 말 했습니다. 사람들은 최고의 발명이 유럽에서 한 것을 알고 있지만 직지를 통해서 이렇게 한국의 역사를 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영국 청년 이런 말 했죠. 구텐베르크에 대해서 너무 감동받았는데 구텐베르크보다 앞서서 나왔던 직지 보면서 감동받았다고. 뿐만 아니라 직접 이렇게 프랑스 청년은 이렇게 직지를 홍보하면서 프랑스 직지를 지금 보관하고 있는 프랑스 대상으로 해서 직지 돌려달라고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외국 친구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직지를 알리니까 직지에 대해서 감동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직지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바로 알리고 또 직지를 통해서 한국 역사를 알리고 있죠. 이런 말 했습니다. 직지를 한국에 반환하고 직지의 진정 가치를 알리는 것이 한국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본질을 찾는 것이라고 이렇게 직지를 알리니까 외국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죠. 이렇게 미국의 유명한 교육 사이트에서 구텐베르크만 되어 있는 부분을 건의해서 직지를 새로 등재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년 전 유관순 열사도 10대 아니에요. 그쵸? 그 유관순 열사는 우리 영토를 지켰죠. 독립운동을 했죠. 하지만 21세기 문화 독립운동가 여러분들은 바로 세계 유명한 교육 사이트에서 웹사이트에서 직지를 등재하는 것이 바로 21세기 문화 독립운동가죠. 이 학생 중3학생 박세현님도 이렇게 당당하게 해외 웹사이트에 직지를 등재함으로써 문화 독립운동가 활동을 당당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 대학생이죠. 이렇게 5천만 권 발행하는 교과서에서 이렇게 구텐베르크만 되어 있던 부분을 직지를 건의해서 그 발행하는 모든 웹사이트와 교과서에 직지를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직지가 그 시작이죠. 이 직지 통해서 우리 유관 역사 찬란한 문화가 점점 확산이 되겠죠. 또 이분 청년은 군대 가기 전에 방크 활동을 했고 여러분 선배님이시죠. 이렇게 프랑스 박물관에 직지를 건의해서 이렇게 직지가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여러분 선배님이신데 일본 교육 사이트에 직지를 등재시켰어요. 그래서 원래는 일본 교육 사이트에 직지가 저기 안 되어 있는데 이 학생은 직지를 건의해서 직지가 등재되는데 그 사이트 이런말 들어가 있어요. 한국 방크 회원인 O 씨가 알려줘서 수정했다고. 이렇게 우리 역사를 등재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바꿔주는데 직지가 큰 기여를 한 거죠. 이렇게 직지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는 직지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보급이 되었죠. 바로 그 받으실 텐데요. 그 자료에 이렇게 우리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직지를 소개할 수 있는 홍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전 세계 여기인들한테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SNS로 사귄 다음에 사귄 친구들한테 그 자료를 보내주거나 아니면 그 자료를 캡처해서 보내준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직지를 홍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방크 청년들은 여러분 선배들은 이렇게 직지를 알리는 자료를 지급받아서 그 내용을 친구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볼까요?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죠.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서 한국의 역사가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에서 제가 편지를 보내서 지금은 바뀐 내용입니다. 바로 코리아 이즈어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에서 코리아 이즈 뷰티풀 랜드 인 더 파 이스트 that has a long and rich history. 한국은 동쪽 끝에 아름다운 영토를 가진 나라고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를 가졌다. 이렇게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에서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동쪽 끝에 아름다운 나라라고 이렇게 방크 청년들이 여러분 선배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딱 두 줄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단 두 줄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가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고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가 아니라 더 넘어와서 왜 아름다운지 왜 유구한지 왜 찬란한지 이 두 줄을 세 줄로 네 줄로 다섯 줄로 바로 세계 속의 문화 대국 대한민국 역사를 단 두 줄 식민지 역사가 아니라 단 두 줄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가 아니라 세 줄 네 줄 왜 유구한지 왜 찬란한지 이렇게 10줄 10페이지 50페이지 100페이지로 만들어가는 우리 문화 대국 대한민국 역사를 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꿈꾸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 무엇인가요? 전 문화 대국 대한민국입니다. 100년 전 독립운동가 분들은 나라를 되찾는 강복이 끝이 아니었어요. 강복 이후에 세계 속에 우뚝 쓴 문화 대국을 원했습니다. 남의 것을 오방하던 나라가 되지 말고 높은 문화의 근원이 되어서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모범으로 삼길 바라는 나라죠. 세계 평화가 우리와 함께 되는 나라. 그리고 반도국가라서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거나 다른 나라 문화를 오방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뒤집어보라. 한반도는 전 세계로 나아가는 항구다. 동북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심장이다. 우리는 세계로 진출하는 게 최고의 위치다. 우리는 세계 문명 발전에 위대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문화 대국 대한민국으로서 세계 문명 발전에 입을 짤 것이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처럼 전 세계 젊은이들한테 문명을 창조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이 문화 대국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청년입니다. 첫 번째 아시죠? 21세기 문화 독립운동가. 두 번째 세계 속의 문화 대국 대한민국을 창조하는 주인공.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방크의 한국 문화 홍보대사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